11. 돈은 없었다. 강탈 행위도 없었다. 변호사의 변론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점은 그 불길한 돈 3천 루블리가 처음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고가 그 돈을 강탈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배심원 여러분 하고 변호사는 변론을 진행해 나갔다. 타 지방에서 이곳에 온 일체의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의 특질을 발견하고 경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피고가 돈을 강탈해 갔다고 일책하면서 더욱이 그와 동시에 무엇을 강탈당했나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천 루블리의 돈이 강탈당했다고 합니다만 그 돈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어떻게 해서 우리들은 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현재까지 그 돈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서명된 봉투에 들어있었다고 말한 것은 하인 스메르자코프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얘기를 피고와 피고의 아우 이반 표드로비치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루센카도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다 자기 눈으로 그 돈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것은 역시 스메르자코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설사 정말로 그 돈이 있어서 그것을 스메르자코프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그 돈을 베개 밑에서 꺼내 가지고 스메르자코프 몰래 다시 문갑 안에 넣어 두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메르자코프의 말을 들으면 그 돈은 이부자리 밑에 저 베개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돈을 베개 밑에서 꺼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불은 조금도 흐트러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예심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피고는 이불을 조금도 흐트려 놓지 않았을까요? 그뿐 아니라 그날 밤 특별히 깔아 놓았던 눈처럼 흰 화사한 시트를 피고는 그 피투성이 손으로 더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바닥에 봉투가 떨어져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봉투에 관해서도 한마디 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아까 민환의 검사가 자기 입으로 아시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이 봉투에 언급하신 말에 적잖이 놀란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검사는 그 논고에서 스메르자코프가 범인이라는 가정의 부조리함을 설명하기 위해 봉투 문제를 인용해서 만일 이 봉투가 없었더라면 이 봉투를 강탈자가 가지고 달아나서 증거물을 방바닥에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그 봉투가 있었다는 것도 또한 그 속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따라서 그 돈이 피고에게 강탈당했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다만 겉봉에 글을 써놓은 이 찢어진 종이 조각 한 장이 피고의 강도 행위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것만 없었더라면 아무도 강탈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돈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자백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그러나 방바닥에 이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과연 그 봉투 속에 돈이 있었다는 것과 그 돈이 강탈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봉투 속에 돈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스메르 자코프가 보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돈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일까요? 대체 언제 일일까요? 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메르 자코프를 만났습니다만 그는 그 돈을 범행 이틀 전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사정을 가정해 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표두로 노인이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애인이 오기를 미친 듯이 기다리다가 무료한 나머지 봉투를 꺼내어 찢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마 이런 봉투만 보아서는 믿지 않을런지 모른다. 무지개 무늬의 지폐 30장이 더욱 효과가 있을걸. 필경 침을 흘릴 게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투를 찢어버리고는 돈을 꺼내지는 않았을까요? 주인의 손이 버젓이 봉투를 방바닥에 버린 셈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물이 되진 않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심원 여러분. 이러한 가정, 이러한 사실은 극히 이슴직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왜 불가능할까요? 만일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강탈의 죄는 스스로 소멸되고 마는 셈입니다. 돈이 없으면 따라서 강탈할 까닭도 없습니다. 만일 봉투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그 속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면 그와 반대로 봉투가 방바닥에 뒹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주인이 그 전에 돈을 꺼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명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표두로 자신이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고 한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다 두었을까? 어디다 두었길래 가택을 수색했을 때 끝내 찾지 못했을까 하는 반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그의 문갑에서 일부 돈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표도로는 이미 그날 아침이나 그 전날 밤에 돈을 꺼내어 다른 용도에 쓴다든가 지불을 한다든가 어디 붙인다든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나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고 더욱이 그때 그런 일을 전혀 스메르 자코프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러한 가정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토록 완강하게 그토록 결연한 태도로 피고를 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벼랑간 강도질을 할 목적으로 부친을 죽였느니 혹은 실제로 강도 행위를 했느니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창작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일 무엇을 도둑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도둑 맞은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빼쩌러부르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우 18살밖에 안 되는 아직 어린애 같은 젊고 가난한 행상인이 대낮에 도끼를 들고 환전상에 뛰어들어가서 전형적인 잔인성을 발휘하여 주인을 죽인 다음 1500루블리의 현금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5시간 후에 그는 검거되었습니다만 다만 15불리를 썼을 뿐 그의 총액에 가까운 나머지 돈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이 일어난 후에 가게로 돌아온 점원은 단순히 돈을 도둑 맞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 맞은 것이 어떤 돈이라는 것까지, 다시 말해서 무지갯빛 지폐가 몇 장, 푸른 것이 몇 장, 빨간 것이 몇 장, 금화가 몇 개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과연 붙잡힌 범인은 그대로의 지폐와 화폐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범인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돈을 탈취해 갔다는 것을 명백하게 속 시원히 진술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내가 증거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돈을 알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으며 손으로 만져보는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그 돈이 없다든가 없었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그러할까요? 더욱이 이 일이야말로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날 밤 유흥에 돈을 뿌렸다. 더욱이 1500루블리의 돈을 갖고 있었다.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하고 말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500루블리만 발견되고 나머지 절반이 아무리 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돈이 전혀 별도의 돈이었다는 것, 봉투에도 아무데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돈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으로 그것도 매우 엄밀하게 계산해 보더라도 피고는 하녀들 있는 데서 곧장 관리 빼로호친 댁으로 달려갔으며 도중에 자기 집에도 아무데도 들르지 않았고 그 후도 줄곧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심에서도 확인되고 또 증명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피고가 3000루블리 중에서 절반을 따로 떼어 시내 어디다 감추어 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저 검사로 하여금 돈의 절반을 목그로의 마을에서 어느 텀바구니에다 감추어 두었겠지 하는 가정을 설정시킨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돌프 성의 지하실에다 숨겨 놓았다고 말하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너무나 공상적이고 소설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오직 하나의 가정, 말하자면 목구로에 숨겨 놓았다는 가정만 소멸한다면 강탈의 죄는 순식간에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1500루블리의 돈이 어디로 갔나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고가 아무 데도 들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대체 그 돈은 어떤 기적으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더욱이 우리는 그러한 가공적 상상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없애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